내일장 관심주를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메리츠존금증권 종로지점의 송영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럴 때 유망 종목을 찾는 것도 상당히 힘든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 유망한 종목들이 우리 시장 최근에 코스피가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을 가져가서 코스닥 쪽으로 상당히 시장에서 집중을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 급락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상당히 좀 당황한 투자자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발표될 시즌이고 1분기 실적도 기대치가 높은 쪽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최근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가장 이제 민감도가 높은 이슈죠. 북한에 대한 변수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엔화에 대한 흐름들이 또 다시 또 강력하게 또 통화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엔화의 약세가 상당히 또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긍정적인 부분보다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많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급락 요소를 좀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 조정이 또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를 사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 자신감도 사실 굉장히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애매할 수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지금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거고 관점이나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좋을 점에 대한 부분으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좀 추세가 좋았던 종목 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를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은 YG 엔터테인먼트는 뭐 시장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양현석 씨를 대표로 한 그 음원 엔터테인먼트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빅뱅이나 2NE1, 싸이 등의 소속 가수로 좀 활동하기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워낙에 또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다소 좀 박스권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늘 그래도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2.8%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 어느 정도 그래도 대표하는 음원 콘텐츠 종목이 이제 SM하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요. 네. 두 종목 모두 다 최근 흐름에 대한 연동성을 가장 많이 주는 어떤 매크로 변수라고 한다면 엔달러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음원에 대한 어떤 수출이라고 하죠. 밖에 나가서 이제 음원 수익을 가져오는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비중이 사실 음원 콘텐츠가 일본 쪽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돈을 똑같이 벌었는데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면 똑같은 돈을 벌어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차손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최근 음원 콘텐츠 주가를 좀 조정받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최근에 또 일본 통화 정책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엔화 약세가 상당히 또 가파르게 단기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그렇죠. 또 이 음원 콘텐츠 종목들에 대한 주가 약세를 또 조장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역시 코스닥 시장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의 일부분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시장 조정과 함께 또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 일단 그 두 가지 부분들이 일단은 오히려 반대적인 매수 자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엔달러가 거기에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빠르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엔달러가 더 약세가 강해지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또 엔화의 약세가 어느 정도 반영이 또 되었고 더불어서 이제 주가 약세도 그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코스닥 시장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최근에 또 6만 원대 중반과 7만 원대 초반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 가격을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상당히 네. 중요한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중요한 체크 매수 포인트가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화 약세에 따른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에서 예. 추가적인 엔화 약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기보다는 여기서 또 어느 정도 횡보를 통해서 추가 약세에 대한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네. 한 가지 더 모멘텀을 두자면 이번 주 말이죠. 이제 그 싸이 소속 가수가 신곡을 또 발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네. 어떤 추가적인 단기적인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기적인 플러스 알파 요인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YG 엔터테인먼트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종목인 건가요? 어떻게 매수 전략을 주시겠어요? 네, 아까 이제 중간적인 지수 흐름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예.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6만 원대 중반과 이제 7만 원대 초반 가격이 상당히 탄탄한 장기 이동 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는 단기로 그렇고 중기적으로 이 종목을 편입할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가격대에 많이 형성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큰 하향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매력적인 매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반등이 시장이 조금 더
추가 하락보다는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로 접근하는 반발 매수가 들어왔던 흐름 때문에 2.89%의 상승이 나타났던 것처럼 내일 또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어떤 영향이 북한 이슈라든지 또 발생돼서 주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 부분으로 6만 원 중후반 가격대에서 조정이 발생된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수로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접근이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75,000원이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저항 가격대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75,000원으로 단기적으로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65,000원 정도로 잡아보시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YG 엔터테인먼트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이 다른 종목은 휴대전화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세코닉스 가지고 오신 거죠? 네,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달 말이죠. 국내 25일 출시를 일단은 확정을 지었고요. 네. 선주문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 본다면 갤럭시 S3도 상당히 마케팅을 많이 했었고 또 S2 이후에 상당히 좀 기간을 오래 두면서 획기적인 어떤 혁신을 불러일으키면서 판매량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호조를 만들었었는데요. 그것보다 선주문량이 한 1,000만 대 정도로 한 4배 정도 이상까지 선주문량이 상당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출시가 되기 전에도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출시된 이후에는 입소문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상당히 작년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목표하는 수치만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사실 최근 주가 조정인데 상당히 견조했던 부분들 역시 1분기 실적도 예상치가 잘 나왔지만 2분기 때 S4를 빌미로 해서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여전히 더 긍정적이다라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품주들의 흐름들은 역시 이제 마지막 분출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진행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이지 않느냐라는 판단 하에서 최근 또 역시 이 종목들도 코스닥에 많이 속해 있는 IT 부품주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 네. 매력적인 가격대에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들이 세코닉스 어떤 가장 베이스적인 매수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1분기 실적도 견조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갤럭시 S4로 인해서 2분기의 실적도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휴대전화 부품주들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지금도 오히려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세코닉스는 이제 모바일용 렌즈, 이제 광학 렌즈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모바일용 네. 렌즈 그리고 차량용 렌즈도 하고 뭐 빔프렉트 렌즈 전체적으로 렌즈를 상당히 오랫동안 업력을 꾸준하게 하면서 잘 해왔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렌즈에 대한 수요, 카메라 렌즈 특히 이제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부품주 중에서도 상당히 좀 주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가 뭐 고화소에 대한 수혜도 있겠지만 일단은 선제적으로 캐파도 많이 늘려왔고 뭐 디지털 옵틱이나 코렌 대비해서는 상당히 캐파적인 부분들이 좀 넓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종목으로 인지를 받아서 IT 부품,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도 가장 좋은 흐름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4월 초에도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다가 그렇죠. 최근 3일 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은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로 접근하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을 거다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 매수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인해 본다면 최근에 이제 조정받았던 부분들을 어떤 조정세를 판단하더라도 지금 10일 이동평균선 정도로 상당히 가격 이격 조정이 그렇게 가파르게 되지도 않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시 시장 변수가 아직까지도 더 어떤 변수로 더 조정을 받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떨어졌다고 모든 비중을 편입하기보다는 역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가격대를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단기적인 목표가는 역시 YG 엔터테인먼트 전 고점에 말씀드린 것처럼 31,000원대가 세코닉스 이전 고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은 31,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25,500원이 3월 달에 이제 저항선 역할하다가 돌파된 가격이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격이 이탈되게 된다면 손절 대응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종금증권 종로지점의 송영기 연구원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